영화산업, 방송산업, 그리고 콘텐츠 모더레이터, 일종의 이제 IT 업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쪽 산업 노동자도 나왔는데요. 일부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왜 저런 제목을 달았을까라는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영화산업노조의 안병호 조합원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산업노조 조합원 안병호고요. 현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티켓에서도 보면 근로계약 관행 무시 우린 OTT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바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은 법에 의한 거죠. 관행으로 하는 계약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관행으로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OTT,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최근에 이제 OTT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영화산업노조 출간했을 때부터 최초 요구는 근로기준법 준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현장을 좀 바꿔보자라는 건데 근로기준법 하나만 적용돼도 8시간 넘으면 연장 수당이 있고 야간에 10시 넘어서 일하는 그 야간 수당이 있고 그 휴일에 쉴 수 있는 게 법에 다 있었더라고요. 일요일도 없고 야간 촬영 그렇게 스탑해도 야간 수당이나 노조절 받아본 일이 없었는데 이미 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라도 해달라는 게 노동자 처음 만들 때부터 요구였고 그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아마 대중적으로 알려진 영화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스태프들이 4대 범죄 들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는 것이 관행화돼가고 있습니다. 법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을 써야 된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영화 현장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 현장에서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이 만든 지 6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연장수당 받고 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 그러니까 극장에서 2시간 정도 입장권을 사고 극장에서 앉아서 영화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극장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들고 극장에서는 영화들을 거의 상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 제작 현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그 제작 인력들은 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작 인력들은 이제 OTT나 그때 이제 진출해 있던 OTT나 드라마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제작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영화는 없더라도 비슷한 일을 하니까 드라마나 OTT 현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던 우린 OTT니까 근로계약 같은 거 이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제 OTT에 있는 현장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OTT니까는 근로계약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을 쓰는 게 이제 당연하게 됐고 사업계약,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그렇게 계약이 바뀌어지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이제 이미 주 몇 시간, 5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시간은 이제 개의치 않게 되는 거죠. 용역계약서를 쓰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그냥 18시간 그렇게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들이 어쨌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들이.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런 계약서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해진 날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촬영하다가 무슨 제작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 영화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임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상하고 임금에서 딴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얼마를 배상하라. 그리고 예시 자료집에도 예시의 계약서 내용을 적긴 했지만 계약하다가
의뢰 규칙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규칙 사유인지도 명시되지 않는데 내 잘못으로 뭐 계약을 해지해 그럴 경우에는 계약된 금액의 2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계약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근로시간 자체도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임금 최근에는 또 OTT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임금 체불 현장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금이 떼이면 고용노동부에 가면 이건 우리 사안이 아니니까 민사로 해결하는 게 다시 또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계약서 쓰고 했던 것이 드라마라는 틀이고 OTT라는 틀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영화가 아니니까 근로계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요구들은 현재도 계속 유효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고객님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